안녕하세요. 박규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인공지능과 친해진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같이 공부해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시간을 사실은 오픈 AI에서 나오는 챗 GPT를 중심으로 해서 실생활 또는 업무에서 또 활용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 세상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어떤 친한 친구들하고만 많이 사귀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 그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동료,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그 동료 친구들과의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저도 스- 그 오래간만에 메타 AI에서 나온 라마2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라마2 자체를 살펴본다기보다는 이번 동영상에서는 라마2를 이용을 해서 그 프롬프트 테크닉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방법들이 실제적으로 라마2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통해서 좀 더 인공지능과 친해지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는 경우 그 자연어를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 좀 더 좋은 대화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어떠한 그 작용이 일어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 깊이는 들어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그 제가 이번에 참고한 자료 중에는 또 그러한 각 방법들에 대해서 관련된 논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깊게 보시고 싶으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향후에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다양한 프롬프팅 테크닉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 그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 결과물들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그 같이 관련된 그 여정 어떻게 짧은 그 시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동영상에서는 라마2를 이용을 해서 우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다양한 그 내용을 한번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기존 동영상에서도 다른 그 프롬프트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본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이런 라마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관련된 내용 방식을 한번 그 해보는 그런 부분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보시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개요를 한번 살펴보고 그 뒷부분에 가서 아니 중간 부분부터 이 다양한 프롬프팅 테크닉에서 이렇게 명시적인 지침을 준다든지 또는 체인 오브 토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이 라마2를 이용을 해서 오늘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그 실습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기본적으로 자연어 처리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지 생성에서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생성형 AI 경우에 우리 인공지능과의 대화 속에서 좀 더 나은, 좀 더 정확한 부분들에 대한 의사소통 차원에서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조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시발점이 됐던 거는 이렇게 대규모 언어 모델이 만들어지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기본 이 트랜스포머 이 신경망이 세상에 소개된 이후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발전이 계속되어 온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유명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혹시 그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발전을 해서 자연어뿐만 아니라 이미지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생성형 AI 경우에서는 동일하게 다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라마 모델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 메타 AI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자꾸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손쉽게 접근을 해서 이 라마 모델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은 요 메타
홈페이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부분을 받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LLM 이 모델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체 호스팅을 통해서 하는 부분, 즉 나만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이 관련된 그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호스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아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호스팅 API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LLM 모델을 호출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서는 이 세 번째 방법을 쉽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도 저희들이 이 세 번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한 자료 부분에 있어서도 그 레플리케이트라고 하는 이 호스팅 API를 이용을 해서 그 실습을 한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그 다시 돌려보고 구성을 해본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참조 부분도 그 동영상 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그 할 부분은 이 말씀드린 대로 이 호스티드 API, 즉 호스팅 API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그 프롬프팅 테크닉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스팅 API를 통해서 보시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써 있습니다만 서버에 설치돼서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하면 저희들이 그 코딩 필요 없이 그 쉽게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약간의 그런 언어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간단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관련된 참고 자료나 또는 제 이 부분 영상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스티드 API를 통해서 이렇게 그 인공지능과의 대화 부분은 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이 주요 엔드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컴플리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주어진 프롬프트에 대한 응답을 서로 그 해서 생성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날씨는 어때? 라고 만약에 그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주면 그 인공지능은 오늘은 맑고 따뜻할 것입니다. 뭐 이와 같이 응답을 서로 생성하는 부분을 컴플리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엔드 포인트는 이 챗 컴플리션입니다. 챗 컴플리션이니까 말 그대로 보시면 챗 대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하면 그 단순하게 그 프롬프트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그 대화의 맥락을 그 인공지능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맥락에 따라서 그 대답을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에 있어서도 이런 컴플리션 또는 챗 컴플리션이 사용이 될 거고요. 이런 부분도 그 쉬운 밑에 코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스티드 API, 호스팅 API에서는 이렇게 컴플리션 또는 챗 컴플리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그 인공지능과 그 좀 더 나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 당연히 이 자연어 처리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기존 동영상에서도 그리고 뭐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연어를 이렇게 토크나 이렇게 쪼개서 그 하나의 처리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를 들어서 Our destiny is written in the star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our를 하나의 토큰, destiny도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단어로도 끊을 수 있습니다만 단어 중간에서도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하나의 토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큰은 그 기존 동영상에서도 저희들이 공부를 해봤듯이 이런 부분들은 그 모델에 따라서 그 토큰화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는 그 기본 단위가 이렇게 토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토큰화 방법이 중요한 였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생각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저는 이 부분을 구글 콜앱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한번 설정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레플리케이트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그다음에 라마 2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설정에서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저희들이 랭체인하고 레플리케이트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랭체인은 뭐 잘 아시는 분들은 뭐 너무 쉽게 잘 아시고요. 혹시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이 랭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복잡한 그런 코딩들을 알 필요가 없이, 그리고 그 처리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없이 랭체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면 개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들도 쉽게 이러한 자연어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랭체인을 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만 레플리케이터라고 하는 AI 모델을 배포를 쉽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관련된 코딩을 보시면 저희들이 그 랭체인하고 레플리케이트를 인스톨을 해줍니다.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주고요. 그럼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그 타입을 정의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하고 그런 랭체인을 불러온 상태에서 그 관련된 그 필요한 그러한 모듈들을 저희들이 임포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라마 모델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API 키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API 키는요, 여기 있습니다만, 여기 replicate.com 어카운트 API 토큰에 가셔서 그 관련된 여러분들이 그 키를 받으시면 되고요. 혹시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그 순서에 따라서 등록을 하시면 이 API 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등록을 이미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어카운팅 세팅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API 토큰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된 다음에 이 부분을 카피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코드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 돌려본 거고요. 그래서 이 토큰은 제가 지금 이미 정상적인 거로 돌려놓고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거로 지금 이게 가짜 거로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토큰을 넣으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가셔서 API 키를 받아서 이 API 키를 여기에다 넣고 여러분들이 돌리시면 예, 정상적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다 돌려봤기 때문에 문제 없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련된 라마 모델은 요렇게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요런 모델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 디폴트 모델에 요 모델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엔드 포인트가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게 completion, 그죠?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를 생성하는, 그다음에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생성하는 chat completion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함수를 정의를 해줍니다. 이 부분도 이 define 파이썬의 기본적인 함수 정의문대로 여러분들이 이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temperature, 그 다음에 타피, 이 부분도 저와 여러 동영상에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생성형 AI는 확률적으로 결과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자유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를 크게 해주면 이 생성형 AI가 자유롭게 분포를 넓게 갖고 생성하는 범위들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 결과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 숫자가 작아지면 원하는 분포가 좁아지기 때문에 일관성이 좀 더 일관성 있고 동일한 결과를 생성해 주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설정이 돼 있으면 저희들이 레플리케이트를 불러와서 저희들이 레플리케이트의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LLM을 초기화하는 그러한
코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replicate라는 인스턴스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 안에서 모델, 그 다음에 관련된 그 매개 변수, 여기서도 보시면 온도, 템퍼런처, 타피, 즉 다양성에 대한 그런 조정되는 매개 변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토큰의 개수, 최대 개수도 1000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조정해 줍니다. 물론 코딩 모르시는 분은 그대로 갖다 넣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대화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전혀 그 뭐 파이썬을 모르신다 그렇게 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 부분을 그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그 인공지능과 예, 인공지능의 그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챗 컴플리션 같은 부분도 보시면 이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화의 맥락을 이끌어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 그죠? 주고받는 메시지를 저장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메시지, 즉 사용자, 여기 써놨습니다만 사용자와 어시스턴트, 즉 어시스턴트는 그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간의 메시지 목록을 정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은 위에서처럼 모델을 정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성에 대해서 온도, 템퍼러처하고 타피 이 부분을 설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대화의 히스토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대화의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인스턴스 객체를 초기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양한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퍼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복문으로서 그 메시지를 처리해주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자, 유저, 사용자와 어시스턴트, 즉 인공지능에 그 들어오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처리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끝나면 이 위에서 또 보시면 컴플리션이 끝나면 이 LLM에서 처리한 결과를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챗 컴플리션이 끝나면 그 안에서 이와 같이 유저하고 어시스턴트에서 사용된 그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함수 부분들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메시지를 어시스턴트가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생성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유저, 사용자가 보낸 것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처리가 되면 그 결과를 출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complete and print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텍스트를 생성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일괄적으로 그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여러분들은 기본 관련된 코딩을 그대로 갖다가 사용을 해서 실행을 시키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세팅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PI를 이제 그 컴플리션 API를 사용하는 부분, 윗부분에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컴플리션, 그 다음에 챗 컴플리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저희들이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요 이제 챗 API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뭐 라마 2 모델도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뭐 챗GPT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대답을 길게, 그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요구했던 것보다는 더 길게 장황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이 컴플리션 API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complete and print, 저 위에서 정의된 함수입니다. 그죠? 요 위에서 여기 complete and print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안에 typical color of the skies, 즉 하늘의 전형적인 색상이 뭐냐, 이렇게 그 라마 모델에게 주면 이거에 대한 답은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찍어준 거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답은 요 부분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the typical color of the sky is blue. 그죠?
파란색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작동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which 밑에 보시면 which model are you? 너는 어떤 모델이냐? 이렇게 해서 뭐 해봤을 때 여기 보시면 hello, I'm 라마. 나는 라마 모델이에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프롬프트에 따라서 그 관련된 응답을 컴플리션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챗 다음은 챗 컴플리션 부분입니다. 이 챗 컴플리션 모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LM과 대화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맥락까지 기억을 하면서 그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과 실제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시면 요 리스폰스, 이 챗 컴플리션 부분이 있고요. 요 안에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위에서도 메시지를 반복해서 처리를 해줬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우선 사용자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색상은 블루야, 파란색이야. 그리고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과 그런 얘기 들으니까 예, 좋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런 대화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그러면 나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지금 대화의 맥락 속에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인공지능이 기존의 대화의 맥락을 기억하고 있다가 답을 당신이 좋아하는 색상은 예,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걸 실제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어시스턴트가 인공지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Your favorite color is blue 해서 이렇게 대화가 진전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즉 챗 컴플리션이 작동이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한 가지 더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위에서 저희들이 그 LLM의 하이퍼 파라메터 즉 LLM의 그 작동을 이렇게 조정해주는 그런 부분으로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템퍼러처라든지 이 타피라고 해서 다양성을 조정해주는 매개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혹시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 기존 동영상 이 부분에 가서 보시면요. 물론 이게 허깅 페이스가 됐든 이 템퍼러처나 타피나 이런 부분들은 이 어떤 것이 됐든 지금 현재의 저희들의 생성형 AI 즉 이미지 생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드저니가 됐든 스테이블 디퓨전이 됐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러한 템퍼러처나 탑P 또는 탑K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성 그 조절하는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양성 그 결과물이 생성되는 다양성이 조정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그 다시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템퍼러처, 탑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생성 모델의 출력을 이렇게 세밀하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참고하고 있는 그런 코드도 한번 예를 들어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0.01이라고 하는 경우하고 1.0 이렇게 놓은 경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숫자가 높으면 그 생성되는 출력물이 다양해져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작으면 같고요. 이런 부분을 실제 돌려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0.01로 했을 때 두 번 돌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첫 번째 결과물이 이거고요. 두 번째 결과물이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결과물의 단어가 동일함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0으로 올리면 즉 템퍼러처나 타피를 1.0으로 올리면 첫 번째 결과물은 이렇게 라마 인 더 선, soft for, gentle eyes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거를 돌리면 이게 라마 인 더 선, 첫 번째 거는 같은데 두 번째 soft for 이 부분이 soft fiber, 그다음에 gentle eyes, 그다음에 only hearts 이런 부분이 wisdom in their grace 이렇게와 같이 좀 그 결과물이 다르게 즉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도 다시 한번 경험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들 그 기본적인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팅 테크닉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는 그 명시적으로 지침을 주는 경우에 훨씬 프롬프팅이 그 정교해지고 좋아진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인공지능한테 물론 저희들이 만약에 사용해 보신 분들도 그게 챗GPT나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 지침을 명확히 주면 그거를 따라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있어서 지침은 예를 들어 12단어 이내로 문장을 말해 주세요 그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돼 있습니다만 describe quantum physics 그죠? 양자역학에 대해서 말해 줘. 설명해 줘. 근데 하나의 그 짧은 문장으로 no more than 12 words 즉 12단어가 넓지 않게 그렇게 하면 이와 같이 그 답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답은 그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려보시면 이 답과 좀 더 다르게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돌렸을 때는 이와 같이 나와서 양자 물리학을 12단어로 이렇게 얘는 정해 보니까 작은 입자는 직관적인 현실을 거스른다. 즉 소규모 그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죠? 양자 뭐 중첩이라든지 그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기존의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라 그렇게 부분을 이렇게 지금 이 라마 모델이 하나의 그 12자 이내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프롬프팅 테크닉에서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명시적인 지침, 즉 여기에서는 여기 12단어라고 하는 이러한 명시적인 지침을 줘서 내가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인공지능한테 요청을 하면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보면 개념상으로 보면 이 스타일, 즉 어떤 형태대로 이런 문장을 써줘. 이런 부분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챗GPT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죠? 어떤 형태로 대답을 해주세요. 또는 포매팅, 글머리, 분리 포인트를 썼다든지 또는 제이슨의 형태로 그 결과물을 내주세요라고 하는 이렇게 명시적인 지침을 줄 수가 있고요. 또는 리스트릭션으로 학술 논문만 참고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하나의 명시적인 지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번으로는 저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만 이 두 번째 여기에서는 이 첫 번째 거는 그냥 대규모 언어 모델의 최신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 이렇게 요청을 한 경우가 있고요. 요 뒤 거는 보면 여기 보시면 이 그죠? 2020년 이전 것에 대해서는 결코 사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최신 거로 해달라고 하는 명시적인 지침을 준 경우에 이렇게 결과물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잠시 천천히 올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2022년 이렇게 명시적이지 않고 그냥 일반화해서 그냥 발전 방향에 대해 써줘. 이런 부분이고요. 요 밑에 보시면 한번 여러분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만 한번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한번 멈춤하고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2022년 이전의 자료는 절대로 인용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번역해 놓은 그 부분입니다. 저 결과물을 이랬을 때는 얘도 다 2022년 뭐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그죠? 2022년 여기에서는 보니까 이렇게 출처까지도 다르면서 그 이후의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보면 저희들이 프롬프팅 테크닉의 명시적인 지침 부분을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 두 번째, example. 그죠? 이렇게 제로 샷 또는 퓨샷 러닝을 통한 그 프롬프팅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요 샷이라고 하는 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 제로샷, 퓨샷이라고 하는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이미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혹시 처음 이런 부분을 보시는 분들은 제로샷, 퓨샷은 물론 그 논문상으로 보면 뭐 더 깊을 수 있겠습니다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로샷, 즉 아무것도 기존에 예를 들어서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퓨샷이라고 하는 퓨샷이라는 건 몇 개의 샷이 즉 예를 들어서 이미지나
몇 개의 사실 또는 몇 개의 기존의 그런 그 정보를 받은 상태에서 그 대답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제로샷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만 제로샷 프롬프팅은 예시나 데모 어떤 야 이런 게 뭔지 뭐라고 하는 부분을 인공지능한테 얘기를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그 응답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제로샷입니다. 즉 아무것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제로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이 그 샘플 코드에서는 이 라마2의 감정 분석을 하는 부분을 한번 시켜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컴플리트 프린트는 요 위에서 계속 저희들이 만든 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예, This was the best movie I've seen. 내가 본 영화 중에 가장 최고였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문장의 센티멘트, 즉 감성은 무엇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도 이게 감성은 포지티브,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The director was trying too hard. 예, 감독이 너무 애썼다. 이런 부분은 뭔가 어쨌든 긍정적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네거티브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the sentiment is positive 이렇게 답을 줬고요. 이 두 번째 거에 대해서는 the sentiment is negative 이렇게 줬습니다. 즉 이렇게 아무것도 정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물어도 대답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제로 샷 프롬프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퓨샷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몇 개의 정보를 더 추가적으로 줬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관련된 결과물을 생성해 주는 그러한 프롬프팅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논문 같은 부분을 혹시 참고하실 부분들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퓨샷 프롬프팅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요. 이와 같이 이렇게 센티멘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예시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 안에다가 그 사용자의 감성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는 그 감성 분석 분류기야. 그래서 그 받는 각 메시지에 대해서 예, 그 포지티브, 그다음에 뉴트럴, 중립 또는 네거티브의 퍼센티지를 좀 줘.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I like it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70%의 포지티브 또는 30%의 뉴트럴, 중립, 0%의 네거티브 이런 부분이라고 또는 하는 정보를 미리 퓨샷, 즉 몇 개의 사진을 또는 몇 개의 정보를 이렇게 미리 준 겁니다. 또는 it could be better 하면 이 경우에는 0% 포지티브, 예를 들어서 50% 뉴트럴, 그죠? 50% 네거티브, 이게 맞든 틀리든 이렇게 기본 정보를 먼저 준 상태고요. 이렇게 상태에서 나중에 유저 텍스트가 뭔가 들어오면 이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줘.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결과물을 이제 들어오면 프린트해서 프린트 센티멘트라는 걸 통해서 프린트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I thought it was okay 또는 I love it, 그다음에 최로블 서비스 아마 10점 만점에 0점 준 이런 케이스들의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게 각각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그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주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인풋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죠? 각 그 결과물들이 어떻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렇게 퓨샷 러닝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지로샷 또는 퓨샷 러닝을 통해서 좀 더 대답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롤 프롬프팅이 있습니다. 롤 프롬프팅인 경우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인공지능, 물론 오늘은 라마2에 대해서 한 겁니다만 인공지능에게 너는 어떤 역할로 해줘 이렇게 해서 이 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한 논문도 보시면 예를 들어 물론 다른 논문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Better Zero Shot Reasoning with Role Playing Prompting 이런
그 논문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존 저희 참고 문헌에 같이 있어서 같이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롤 프롬프팅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는 파이토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장단점을 설명해 줘.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두 번째 예시는 너의 롤은 그죠? 너의 역할은 머신러닝 엑스퍼트야. 그죠? 예, 머신러닝 전문가야. 이거에 대해서 그럼 너 뒤에서도 보시면 이제 프로스 앤 콘스에 대해서 즉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거고요. 이, 요 부분이 여기 보시면 Your role is machine learning expert 이렇게 해서 그 결과물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뭐 이렇게 영문으로 길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국문이니까 제가 이렇게 번역을 좀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결과 부분이고요. 물론 이 내용을 저희들이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얼핏만 보셔도 그죠? 내용이라든지 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 결과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그 네가 머신러닝 전문가다라는 그러한 롤을 준 상태에서의 결과물입니다. 똑같이 돌렸을 때, 제가 돌렸을 때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천천히 내려갑니다만 이 위하고 아래를 비교해 보시면 아래쪽이 훨씬 양도 그렇고 좀 더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써준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롤을 정의를 해주면 좀 더 나아진다는 거. 그런 부분이 한 가지 또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 chain of thought 부분입니다. 문장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죠? 생각의 이렇게 체인입니다. 연쇄적인 생각. 그래서 이렇게 그 인공지능에게 이게 단계별 사고를 통해서 그죠? 예, 어떤 요청을 하는 경우 그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물론 위에서 저희들이 이게 롤 프롬프팅 같은 경우도 저희들 이 부분이 계속 발전하면서 예를 들어 챗GPT 같은 경우에서도 그죠? 인스트럭션을 줄 때 그죠? 요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누구야?'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넣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실습해 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체인 오브 토트도 이 그 작년 초기에 그 챗GPT가 나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그죠? 문장 계속 대화를 이끌어 가면서 "야 이건 이거야, 이거야." 이거 하면서 생각의 깊이 또는 추론의 방식을 계속 깊이 해 나가면서 그 챗GPT나 그 관련된 인공지능에게 그 깊은 대답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챗GPT든 기타 이런 라마든 이렇게 생성형 AI에 있어서 단계별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 인공지능을 이렇게 잘 다듬어 가는 저 어떻게 보면 저 오늘 제목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보면 라마를 길들여 가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경우에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이런 논문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물론 꼭 이게 최상의 것은 아닙니다만 이 샘플 코드에서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모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모차르트 누가 더 오래 살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경우하고 두 번째 거는 물론 이거보다는 더 예 생각하는 그런 문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모차르트 중에 누가 더 길게 살았느냐 이걸 생각했을 때 주의 깊게 생각해 줘. 단계별로 생각해 줘. 요런 문장 자체만 넣어 줘도 훨씬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요 윗부분이요. 첫 번째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답이 나온 거고요. 이 두 번째 요 두 번째는 문장의 길이도 길어졌습니다만 아마 이 라마가 좀 더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표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국문으로 번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누가 더 오래 살았나요?" 그래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여기에서는 예 기존 샘플 코드에서도 잘못된 대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진짜 모차르트가 엘비스 프레슬리보다 좀 더 오래 살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좀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확률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잘못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엘비스 프레슬리는 요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 말이 맞다라고 하면 엘비스 프레슬리는 1935년에서 1977년까지 살았답니다. 그 다음에 모차르트는 1756년에서 1791년까지 살아서 어떻게 보면 모차르트는 35살에 죽었고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42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좀 더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좀 더 차근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단계별로 생각해 주세요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얘가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도 길게 써주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 여기서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았던 기간으로 보면 더 오래 살았다라고 해서 정답은 맞힌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좀 틀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목적에서는 오늘 지금 하는 부분은 이게 chain of thought, 그죠? 생각을 이렇게 연쇄적으로 하면서 그죠? 단계적으로 생각을 하면 좀 더 정확하고 좀 나은 결과가 나오고 수 있음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물론 이제 인공지능에 적용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그 업무라든지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들을 계속 그죠? 예. 그대로 유추해서 갖다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죠? 저희들도 한 단계 생각한 것보다 좀 더 깊고 체계적으로 추론을 통해서 생각하는 경우에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는 결과 한 거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그 동영상을 만들면서 뭐 이런 부분은 뭐 저도 전문적으로 이거에만 신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도 한 번 생각한 것보다 두 번 생각한 게 더 낫고요. 그래서 이런 체인 오브 소트 부분도 여러분들이 실제 해보시면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저도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나오는 부분은 이 셀프 컨시스턴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이 확률적이기 때문에 사고의 연쇄를 통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한 번 돌린 결과에서는 잘못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 위에서도 같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셀프 컨시스턴트 부분은 이런 부분을 여러 번 생성을 하면 그러면 그 오류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좀 더 정확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이 셀프 컨시스턴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거에 관련된 논문은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돌려보면 관련된 저희들이 그 필요한 라이브러리 모듈을 불러오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된 부분을 함수를 만들어서 get answer를 써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직접 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John found that 그 15개 숫자의 평균이 40이었다. 그죠? 그런데 각 그 숫자에 즉 15개 숫자에 10을 더하면 평균이 얼마나 바뀔까? 모든 숫자에 10을 더했기 때문에 그 평균은 당연히 50이 됩니다. 그죠? 10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을 이 모델한테 썼을 때 지금 이게는 자연어 처리 모델이기 때문에 그죠? 처음 그 기본적으로 이 확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수치 계산은 에서 오류가 나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돌렸을 때 이 부분은 실제 여러분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경우를 한번 저희 돌려봤을 때 이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 5번을 돌렸습니다. 레인지 5 해서. 그죠? 이 부분들은 그냥 돌려보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혹시 코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돌려만 보시면 이렇게 5번, 5번 돌리면 이거에 따라서 이 자연어 처리가 생각했을 때 5번 돌렸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50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뭔가 에러가 나서 답을 못 찾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5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빈도가 많이 나온, 즉 50이 4번 나왔기 때문에 얘는 답을 50으로 했습니다. 즉 저희들이 계산기에 넣어서 40 더하기 10이 아니라 그죠? 자연어 처리 안에서 답을 50으로 했습니다. 즉 이렇게 한 번 돌린 게 아니라 이 셀프 컨시스턴트의 개념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하면 그 안에서
좀 더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프롬프팅 테크닉이라고 보여주는 그러한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답을 맞춰가는 부분이 셀프 컨시스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분이 많은 최근에 와서도 그렇습니다만 이 많은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RAG 즉 Retrievable Augmented Generation입니다. 사실은 이 개념도 간단합니다. 자연어 처리 또는 자연어 처리가 아니라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답을 구할 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지식이라든지 그것만 가지고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전문적일수록. 그리고 외울 수도 없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관련된 책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을 찾아서 그거에서 자료를 가져다가 그걸 가공을 해서 답을 줍니다. 그 개념이 결국 RAG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뭐 영어로 해서 뭐 Retrievable Augmented Generation입니다만 개념 자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대로의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써놨습니다만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술로 이렇게 텍스트 생성 작업을 수행을 할 때, 즉 어떤 응답을 낼 때 여기 보시면 외부 지식을 검색해서 그 생성 과정을 보강하는 그죠? 예, 과정. 내가 모르는 부분을 관련된 책자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이 레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레그는 기본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 부분, 이 부분이 reg에서의 R, 그죠? retrievable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그 결과를 가져다가, 예, 결과물을 생성할 때 넣기 때문에 훨씬 강력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그에서도 보시면 그 장점이 정확도가 향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이 커지고, 그 다음에 지식, 그죠? 예, LLM에 모든 걸 다 넣을 필요가 없이 그죠? 예, 지식이 확장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또 보시면 예, 캘리포니아의 수도가 캐피탈이 어디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전에 LA 캘리포니아면 LA인가 아니면 샌프란시스코인가? 근데 예, 그 캘리포니아의 수도는 요 세크라멘토입니다. 예, 세크라멘토 이렇게 답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련된 정보가 없으면 없다라고 해주고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걸 참조해 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도 그런 초창기에 그런 부분이 많았고요. 최근에 와서는 다른 그 솔루션들과 결합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요즘에는 직접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입니다. 예, 맨로 파크의 온도가 몇 도냐? 예를 들어 2023년 12월 12일에 멜로 파크 공원의 온도가 몇 도냐? 그랬을 때 아, 저는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I'm a large language model. 그래서 I don't have access to real time. 그죠? weather data. 그래서 예, 실시간 기상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참 제가 그 번역을 해뒀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저렇게 정보들이 없으면 못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간단하게 샘플로 만든 걸 통해서 이 레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그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그 관련된 정보가 없으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해주는데 그 관련된 정보를 어딘가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면 이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참고로 이 렉에 대해서도 관련된 논문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기본 논문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서는 그 레그 개념을 사용한 그 인공지능의 그 프롬프팅을 한번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형태. 여기에서는 별도로 그 실습
참조 그 코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갖고 온다기보다는 여기에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 인공지능에게 지금 이 라마 모델에게 이 맨로팍 텀의 템퍼러처를 이렇게 자료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준 거나 이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나 개념은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2023년 12월 10일에는 52도, 12월 22일에는 51도 이러한 정보 자료를 줬고요. 그다음에 이 레그를 방식을 이용해서 그 관련된 그, 그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 부분을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만든 거고요. 여기 prompting with reg 해서 관련된 정보를 가져다가 할 수 있도록 이게 해놓은 그 코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온도를 물어보는 그런 부분들을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뭐 길어 보입니다만 사실은 길진 않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주소 코드를 해놨기 때문에 긴 부분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맨로파크의 템퍼런처가 며칠 날짜에 예, 템퍼런처가 몇 도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면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하는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함수,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렉으로 처리해주는 함수, 이거 세 줄, 이것도 뭐 한 대략 세 줄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실제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하나의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템퍼러처를 2023년 12월 12일에 이렇게 넣어주면 이 날짜에 요게 여기로 연결해서 이 날짜에 템퍼러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2월 12일이니까 이제는 51도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즉 이 부분이 외부 데이터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만약에 7월 18일이면 요 안에서 7월 18일 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7월 18일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여주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적으로 보시면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51도라고 그죠? 이렇게 12월 12일에 그 답변은 51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보시면 예, unfortunately 그죠? I don't have access to 그 관련된 그 기상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레그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뭐 레그가 복잡해지던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레그는 외부나 그런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 결과물을 좋게 만드는 프롬프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 에이디드 랭귀지 모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표현은 이렇습니다만 마치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 그 챗GPT의 계산용 플러그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자연어 처리 모델은 계산에 능숙하지 않습니다. 즉 수학적인 처리 부분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챗GPT가 작년 초반에 처음 나왔을 때도 이런 자연어 처리는 1 더하기 1 를 해도 이런 계산도 잘 못합니다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뒤로 갈수록 정교해져 그 ALM 부분이 자체가 정교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고급 수학은 아직 같은 경우에는 울프람이라든지 기타의 다른 플러그인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좋은 정답을 내줍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그 다른 프로그램과의 이렇게 서포팅을 받으면서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도 이 부분을 정리를 보면서 저도 생각했던 부분이 저도 왜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과 같이 했냐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처음에 했던 이렇게 명시적인 지침이라든지 그죠? 또는 퓨전 러닝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하나의 프롬프팅 기능이라고 또는 롤 프롬프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프롬프팅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플러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정리해 주는 좋은 하나의 그 사례가 됐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플러그인을 통해서 다른 거를 갖다 붙이지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요. 이 경우에 있어서 "이런 계산을 해 주세요."라고 한 경우에 사실은 라마 모델의 경우에서도 이 밑에 보면 이 코드를 줬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라마 모델도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라마 모델에서는 여기에서 원하는 요 수식을 정확하게 구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라마 모델도 좀 더 정교하고 최근 걸 그런 부분을 사용하고 하면 요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 지금 이 이 그 이 부분을 돌렸을 때 지금 라마 모델은 틀린 답을 주었고요.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요 부분입니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요런 코드를 만들어 줘 했는데 사실은 요 밑에 이 라마 모델이 돌면서 코드를 만들어 줬는데 틀린 모델을 줬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런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다는 부분 저도 그대로 보여 드리고요. 그렇지만 그 모델이 정교한 모델을 갖다 쓰고 그다음에 관련된 진짜 AD 그 파이썬이든 그런 관련된 부분을 갖다 붙이면 정교하게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오늘 목적은 이렇게 관련된 플러그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프로그램 에이디드 랭귀지 모델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관련된 논문을 한번 필요하신 부분들은 한번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즉 프로그램 에이디드 랭귀지 모델 요런 부분 즉 다른 자연어 처리 의 모델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펑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과 연결을 시켜줘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프롬프팅 방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훨씬 저희들이 생각하는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이 단순히 자연어 처리에서 어떻게 자연어를 말하는 그런 것만이 자연어 처리가 아니 프롬프팅이 아니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여기 리미팅 그죠? 출력에서 원하지 반대로 이 자연어 처리 같은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너무 원하지 않는 그 문장을 만들어서 길게 장황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출력에서 원하지 않는 내용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프롬프팅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처럼 sure, here is more information on 뭐 이런 것들, 즉 불필요한 문장이나 단어 같은 거를 배제하는 그러한 것들도 다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교하게 내가 원하는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도 보시면 이 두 가지의 예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예시가 있고요. 두 번째 예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시에서는 이 멜로 파크의 그죠? 집 코드라는 얘기는 우편 번호입니다. 멜로 파크의 우편 번호를 제이슨 포맷으로 줘. 요렇게 한 경우가 있고요. 이 두 번째의 경우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그죠?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는 제이슨을 만들어내는 로봇이야.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그 부분에 해답을 줌에 있어서도 집 코드 같은 형식이 요런 형식으로 주는 거야. 그죠? 즉 우편 번호를 이렇게 해서 돌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의 경우에서는요. 이게 첫 번째의 경우인데 이 집 코드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뭐 이것도 물론 돌릴 때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첫 번째는 제이슨 형식으로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집 코드가 이렇게 예시 형태로도 줬죠. 그죠? 이렇게 하니까 집 코드가 94025 물론 제가 맞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집 코드 형식으로 해서 이 대답 그 해답을 준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좀 색다르게 라마 모델을 통해서 그리고 레플리케이트라고 하는 호스팅 API 방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테크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프롬프트 테크닉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저희들이 이쪽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명시적인 또는 지로샷, 퓨샷, 그다음에 롤 프롬프팅, 그다음에 사고의 연쇄, 즉 체인 오브 소 그다음에 셀프 컨시스턴치, 그다음에 레그,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프롬프팅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단순히 그냥 저도 그런 적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자꾸 하나하나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단순히 자연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 그리고 이미지를 요구사항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냥 우리의 자연어의 정교성만을 프롬프팅 엔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서 생각하는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도, 즉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일하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의 프롬프팅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프롬프팅 테크닉이나 엔지니어링도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그러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컴퓨터와의 또는 인공지능과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녹여넣을지 그 부분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프롬프팅 테크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오늘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추가적인 레퍼런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 코드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돌려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향후로도 계속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형태를 단지 달리 표현을 했고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놓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드림 팩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